이달 25일에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가격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면서 결국 이제 공시가격이 오르되면 이거가 기준이 되는 보유세도 당연히 오르게 될 테니 보유세 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지난 주말 새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정말 보유세 폭탄을 맞는 분들이 그렇게 대거 쏟아질 건지 보유세가 실제로 얼마나 공시가격이 그렇게 오르면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그 얘기 한번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추연길 세무사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요. 아까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가격이란 이 어렵고 긴 용어를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그 한국감정원이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 있는 약 22만 가구를 추려내서 산정한 가격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이 개별 공시가격이 결국은 부동산 보유세 산정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제 공시가격의 그 보유세 기준이 되는 이게 이제 공시가격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네. 매년 발표가 되는 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해는 유난히 논란이 좀 크거든요. 그 이유를 세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작년에 그 정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방침이라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그 부동산 보유세 기준 금액이 되는 개별 주택 가격이 시세 대비 약 6에서 70% 정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개별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 금액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이번에 인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큰 폭으로 오른다라는 거는 작년까지는 시세보다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반영이 적게 돼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대략 한 65에서 70% 정도 시세를 반영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단독주택은 대략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한다고 보면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50% 내지는 70, 좀 60% 정도 수준까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예.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좀 그래도 단독주택보다는 잘 되고 있다고 했지만은 이 단독주택 가격은 그 공동주택 가격과 달리 시세 반영이 그렇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계속적인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상승폭이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싼 단독주택에 살았지만 시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되는 건데 예를 네, 들어서 그렇습니다. 좀 몇 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거기 정도 이해하실 만한데 좀 몇 군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한국감정원의 그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를 그 살펴보면 그 서울 강북 지역의 5억 원 이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약 1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북의 5억 원 이하는 1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중랑구 목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 약 2억 4,900만 원에서 올해는 약 한 2억 7,600만 원 정도로 약 10.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한 강남이라든지 서울 도심의 10억 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 오름폭이 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동구 성수동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한 160% 정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는 통상적으로 매년 전년 대비 한 5% 수준에서 상승하던 추이에 비추어서는 아이고. 엄청난 상승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공시가격이 얼마 오른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실제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내가 이제 예. 직접 받아보는 통지서에 있는 이 보유세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두 군데를 아예 사례를 들어보면 강북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 5억이 예. 안 되는 그 아파트 10% 정도 오른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럼 보유세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중랑구 목동 같은 경우 2018년도는 보유세를 약 한 44만 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종부세 44만 대상자는 원? 아니시고요. 예. 예. 근데 2019년도에 그 약 10.8%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그 보유세 부담은 약 51만 원으로 약 16%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6만 원
7만 원 예, 가까이 예.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뭐 사실 여기는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고 지금 예. 좀 전에 말씀했던 성동구, 성수동 아까 160% 정도 예. 오른다고 했던데 여기는 세금이 많이 예. 나오겠네요, 꽤. 네, 그렇습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 2018년도 공시가격이 약 한 14억 3천만 원 정도였고요. 네. 이때 보유세 부담은 약 한 588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19년도 약 한 160% 정도 상승했을 경우 공시가격은 37억 9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예.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은 보유세 상한에 걸려서 그나마 약 7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한 34% 정도 증가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상한이 뭐예요? 그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각각 전년 대비해서 일정 비율 이하까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같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성동구, 성수 일동 지금 말씀하셨던 거기 같은 경우는 160%가 넘게 올랐지만 공시 가격은 예. 실제로 보유세는 160%가 넘게 안 오른다, 못 오르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건 일종의 혜택이네요, 이것도. 그러면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 단독주택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얘기를 작년에 김현미 장관이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네. 뭐 특정 어디 사례가 있으면 좋겠으면 사례가 없다로 대략 보유세가 작년보다 어느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혹시 추산이 가능한가요? 이건 저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았지만요.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주택하고 달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공시합니다. 근데 이제 토지하고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이 현실화되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인 것 같고요. 글쎄요. 그에 따라서 아파트 공시가격인 그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도 제가 봤을 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기조에 아파트 공시가격인 공동주택 가격만 제외로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작년에 집값 많이 오른 데는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유세도 작년까지 나오던 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많이 오를 수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한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 대목인데 그럼 이제 네. 중요한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게 그겁니다. 계속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됐던 게 은퇴자들 그러니까 소득이 이제 별로 없는 분들 중에서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세금 폭탄을 맞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전망들인데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실제로 세금 폭탄을 맞을 분들이 과연 뭐 중산층 소위 말하는 또는 은퇴자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나 될까 싶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크게 부담하는 보유세는 크게 지방세인 재산세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종부세는 그 개인별로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9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그렇죠.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자 모두에게 다 부과가 됩니다. 그렇죠. 누구에 제외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공시가격인 그 재산세하고 종부세 공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으로서 이 정도 전년 대비 급등한 경우에 서울 시내 1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부담이 다 증가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공시가격 상승폭이 좀 더 큰 5억 원 이상 단독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앞서 그 계산 사례에서 설명드렸듯이 세부담 증가가 좀 더 크게 나타날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세금 부담뿐만 아닙니다. 이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 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또는 기초연금에도 영향 미치는 게 뭐 필수 부가격적인 요인을 보입니다. 아까 그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 사례로 세무사님 말씀하셨던 거 성동구 성수 일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인데 예. 그게 아까 37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집값이. 예, 맞습니다. 그게 작년에 14억 정도 그 공시지가가 14억 정도 할 때 작년에 냈던 세금 588만 원인데 올해는 791만 원 낸다라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대략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건데 집값은 160%가 넘게 뛰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보유세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그 정부에서는 원래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종부세에서 그 상한 부담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당초 의도대로 그 다주택자 그리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세부담 상한 제도를
좀 더 200%, 300%까지 확대하는 걸로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좀 전에 계산해드렸던 거는 종전 150% 기준을 적용했을 그렇죠. 경우인데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가 좀 폭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가의 주택에 살면서도 시세에 걸맞지 않는 세금을 냈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 앞으로는 세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연길 세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